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 송재견 전무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4분기 경제 성장은 현저하게 둔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FOMC 의사록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기대했던 메시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그런 의사록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을 수 있는 물가 수준. 그러니까 기대를 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건 경기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쪽 정반대로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또 우려하는, 그러니까 우려가 사실은 그 근거가 정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우려를 그 의사록에 표명을 했다는 것 측면에서 예. 상당히 좀 뭐랄까 어찌 보면 이중적이고 어찌 보면 상당히 앞이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시장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상승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예. 그래서 거기서 주목하는 거는 지금 장기 시장금리 10년물 이상의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좀 조정받긴 했지만 작년 고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낼 긴축 효과를 기다리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상승시킬 일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 내년 한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6월 정도부터 금리를 시장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그 의사록을 보면은 좀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상과는 좀 다르게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FOMC 의사록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슈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매출만 놓고 봤었을 때는 1년 전보다 3배가 넘게 폭등을 했는데 다만 이 미국 정부 중국 수출 규제 이 4분기 실적 우려 요 내용 때문에 이 시간에서 조금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어요. 이 엔비디아 실적 이슈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올해 최고의 대장주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예. 전 세계를 놓고 봐서 사실 AI의 열풍으로 인해서 사실 올해 특히 미국의 기술주, 대형 기술주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맞습니다. 한 그런 종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기대가 워낙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잘 비트를 그렇죠.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예. 회사가 준 가이던스로는 충분히 만족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 소위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규제, 수출 규제 이슈로 인해서 그것이 대략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소위 엔비디아 전체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의 한 25%, 예. 그럼 전체 매출로 놓고 보면 한 20% 정도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나머지 지역에서 성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뭐 CEO는 얘기를 했지만 예. CFO는 실제로 이제 그것이 가능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실제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진 측면, 이미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엔비디아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그래도 조금은 이 실망감이 나오는 분위기인 것도 같은데 그런 영향으로 사실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름 선방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들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또 2차 전지 섹터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sektor의 좀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공매도 전후로 놓고 보면 변동성이 가장 커진 게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큰 변동성,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한 그 두 개의 단기 큰 변동성을 하고 나면 방향성은 뭐 반도체주하고도 한 뭐 1개월 방향성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한 8월 이후부터는 확실히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데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고생하는 낙폭이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 업체들의 수요가 확실히 이제 그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워낙 단가가 한번 살 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부를 할 수밖에 없고 할부 금리가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의 앞으로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가 2차 전지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배터리 그러니까 그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사실은 AI 이슈로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재고가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빨리 주면서 수요가 사실은 되살아나느냐가 관건으로 그것이 진행돼야만 그 반도체의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장 코스피 코스닥 잘 막아준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증시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상승 여력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게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12월 달 들어서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좀 있겠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뭐 이제 평균 정도까지 와 있지만 아직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혼자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걱정이 있고. 그렇죠. 이게 미국장은 보면은 사실은 그 10월 말부터 11월 지금 최근 한 20일 정도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 지표로는 단기 과매수,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다들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미국의 4분기 실적이 빠르게 컨센서스가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 가이던스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반면에 소위 산타랠리를 기대한 11월 달에 강한 랠리를 먼저 보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12월은 좀 쉬어갈 수 있는 미국장은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장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가 또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의 이 매수세도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이 떠날 거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 오히려 외국인은 이제 순매수를 했다. 약 한 3조 원 가량 순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연말 외국인 투자 심리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특정 종목들에 비하면은 순매수들이 나온 건 분명 맞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등등으로는 순매수가 분명 나온 건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위 바이코리아를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숫자가 준비된지 모르겠지만 11월 6일부터 공매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11월 3일에 외국인 비중 그리고 가장 최근에 외국인 비중을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는 32.72에서 지금 32.46 오히려 오히려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8.78에서 8.8 거의 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공매도 전후로 외국인들이 큰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 공매도의 효과가 외국인들의 어떤 거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3조 원의 매수세를 보였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아직 뭐 비중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하셨었을 때 12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치 평가상 그래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은 한 달 좀 투자 전략, 뭐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여전히 금리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시장 장기 금리들 열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위로 튈
미칠 수 있는 변동성 남아 있습니다. 두 예. 번째로는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꺾인다는 그러한 지표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강하게 열정적으로 소비를 해줬는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결국은 중국의 소비도 되살아나는지 같이 체크가 돼야만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12월 달 내년 초로 넘어가는 어쨌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화자산운용 송재견 전무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